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데, 이 코리 가드너인가요? 이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차적 이유로 안보 사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애초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차기 정부에다가 넘겨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드 자체를 굉장히 이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이상한 또 이유를 들고 나와서 또 청문회도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조는 보면 이렇게 이런 구별하는 게 없어요. 안보 사안이냐 무슨 경제 사안이냐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안보 사안의 경우에는 뭘 청문회를 하고 무슨 이걸 공개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런 게 국민 모두가 각자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국민이 뭘 압니까? 이 안보에 대해서. 예? 정부가 알아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안보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미사일 방어체계 갖다 놓는 것이고, 그걸 일일이 콩나라 배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서는 무슨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네 없네 따져서 공청회를 하네 청문회를 하네 이래 갖고서는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고자질하고, 또 그럼 젊은 애들 광화문에도 보면 사드 반대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걸고 넘어져 가지고서는 공론화 시켜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걸 뒤집어 엎겠다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가 기본적으로 사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나쁠 게 없어요. 그건 중국하고 미국하고 문제예요, 그거는. 중국은 그 레이더가 있어서 자기네들께 다 비밀이 폭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지, 우리는 왜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놓고서는 사드를 철회하고 중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것도 방어 무기가. 그거를 중국을 위해서 철회하자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사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다소 위험하더라도 우리 그런 방어체계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숨을 북한에다가 맡기고 대신 중국이 잘 되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때문에 무기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좋은 거지. 방어 무기가 공격 무기도 아니고 방어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지. 예? 중국이야 미국한테 그게 자기네 그게 누설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고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가서 싹싹 빌고 중국한테 잘 보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또 송머신가 하는 사람은 중국말 잘한다고 뻐기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뭐가 국익이고 그리고 무기를 이렇게 갖다 배치하는 거를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기는. 그런 걸 왜 공개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져요, 그거를. 국회에서 왜 따져야 돼? 그건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어? 그거는 군인들이 이건 배치하자 그러면 배치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냥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응? 해보려는 이런 아주 비열한 자세. 이건 뭐, 응?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KFC에 오신 분이 와가지고 왜 어디 가셨냐? 고선 대표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안하게 근처에 있다. 연락해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시간이 힘드니까 토요일 날은 4시 반 무렵에 KFC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사람들 만나고 있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거기 오셔서 제가 없으면 전화를 좀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뭐 한 30분 내에 바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오늘도 몇 분 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신 분들 가운데 조원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조원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 우리 주필께서 태극사랑신문 주필을 맡기로 이제 하신 주필께서 조원진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내린 평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주필께서 내린 평가에 덧붙여서 또는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저저번 방송인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즉 조원진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일단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대선 후에 전국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해야 할 몫이 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태극기 세력은 결국 현재로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국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은 태극기 세력만이 갖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타로, 그러면 오늘 조원진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조원진은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책임지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분명히 내가 단일화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후보 단일화 이렇게 실패해놓고 내가 무슨 낯으로 계속 정계 활동을 하겠느냐.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계를 떠난다든지 뭐 가만히 있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내가 굉장히 잘못했으니까 몇 갑절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잘못을 만회하겠다. 일을 맡겨달라.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식보다는 두 번째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잘못을 지우고 그 위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만회하는 그러한 새로운 의무를 주어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길을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전쟁에 나간 장수가 패해서 돌아왔거나 또
자기 편에 어떤 불리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뭐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 전투에 다시 출정시켜서 저번에 실패한 것을 한 2배로 갚아라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결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번 경우에도 조원진 후보는 분명히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는 완전히 혹자는 막 역적질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까지 비난을 받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사퇴해버리고 정계 은퇴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강한 책임을 지고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개의 투표용지, 2개의 투표용지가 지금 논란이 돼 있어서 지금 유튜브 내에서도 지금 오늘 만나신 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유튜브 내에도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2개의 투표용지를 좀 거론하는 데가 지금 태극사랑하고 태극사랑 방송하고 또 어디더라? 거기하고 그 2군데밖에 없다. 홍통방송인가요? 거기 2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만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선악을 묻지 말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게 아니고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일단 이거를 그 사실이 뭔지를 알아봐야죠. 누가 거짓말 하는 건지 선관위가 거짓말 하는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건지 그거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결과는 나중 얘기고,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조원진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자격이 돼요.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의 당사자까지 될 수 있고, 또 새누리당이라는 정당까지 있어서, 이번에 조원진 후보와 새누리당 이 2개의 투표용지를 짊어지고 선두에 나서서 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책임도 안 지고 대선 후보 단일화 책임지려니까 책임도 안 지고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일이 나왔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입만 살아갖고 무슨 뭐 민족을 위해서 뭐 박근혜를 위해서 뭐 말로만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2개의 투표용지 요 사건을 떠맡는다는 게 상당히 지금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뭐 증거도 없고 증인만 있어갖고 뭐 과연 그렇지만 이렇게 좀 떠맡기 부담스러운 일을 떠맡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에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는 거지. 그러한 만회하는 자세가 없다 그러면 그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뭐 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에 나가서 저번에 실수한 것까지 2배로 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조원진 후보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자격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 후보니까.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은 국민이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 후보와 정당만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른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하고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원진 후보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지금 나서야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하고 조원진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하겠다고 나서야 될 판인데 이게 이렇게 조용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투표용지를 좀 거론하는 게 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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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개의 투표용지를 좀 거론하는
이 말로만 뭐 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행동으로 좀 합시다. 행동으로. 예, 그리고 또 오늘 오셨던 분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럼 태극사랑에서도 독자적으로라도 대법원의 선고 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그걸 이야기했었고, 경찰청에 고발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만나신 분은, 독자적으로 한번 태극사랑도 좀 작은 규모라도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단체에만 이렇게 믿고 있는 것보다는 태극사랑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은 더 신뢰가 더 높다. 예. 그렇게 요청을 해와서, 가능하면, 이번 월요일에, 월화, 제가 더 추가 서류를 받고요.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메일은 또 출력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메일로 고발장을 보내도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보에 관련된 데 무슨 절차를 따집니까? 절차를 안 따지는 게 안보죠. 뭐 싸움하고 무기 들여오고 하는데 뭔 절차를 따지고 국회 승인을 받고 뭐 사람 죽고 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조원진은 대통령 선거 단일화 실패를 몰고 간 그 책임을 조원진과 새누리당은 이번에 두 개의 투표용지 이 사건을 아주 활발히 능동적으로 떠맡아서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해야 된다. 예, 입으로만 뭐 옳고 그름 따져갖고 옳고 그름이란 건 입으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예,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바로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그게 옳은 거지. 뭐 입으로 우리도 입 다 있어요. 예, 우리도 입 갖고 옳고 그름 다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눈이 더 밝아요. 옳고 그름 다 알아요. 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행동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사랑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or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서함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함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pace bella canna del padre ma dunque giovi le speranze la gioia le lacrime l'affanno tutto è insonnia tradimento inganno. Quando le stelle l'acido che adorno in ciel segnato metto vicina nell'etere lo sguardo innamorato e questo modo stringermi la sua man sentia e questo amaro stringermi dalla sua man sentia mi tradia mi tradia. All'ordio muto estatico dall'apri suoi vendeva ed era il suono angelico adesso diceva tuol che sembrava empireo aprirsi all'alma mia il suo angelico amo che sogni diceva mi tradia mi tradia mi tradia in suono angelico d'amore.